당연히 남자는 여자한테 접근을 해야 되고 여성은 자신한테 접근한 남자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서 고루고루 골라서 선택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실인데, 그러한 행위들이 죄악시되는 그런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출산 문제는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가지고 남녀 간의 어떤 건전한 교제 같은 것도 정서적으로 막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 이거를 드디어 대선 후보 중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는 반갑습니다. 사실 극단적 페미니즘의 기반은 레즈비언입니다. 동성애. 동성애라는 거는 어쨌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런 정체성,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어떤 생존적인 것과 연계된 그러한 어떤 본능적인 욕구. 그리고 레즈의 기반이 사실 남성 혐오고, 남성 혐오는 남성을 잠재적 성폭행범으로 만들고 결국 건전한 남녀 관계도 모두 비하시켜버리는 게 바로 지금의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우리가 비난하기가 어려울 만큼 지금 지난 20년 동안 온 사회가 페미니즘을 방치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세대와 앞으로의 남녀들이 조금은 정상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성애자라면 페미니즘에 반대를 해야만 해요. 그동안 우리는 이걸 너무 방치를 했었는데 반대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건전한 이성관계, 그리고 정상적인 이성관계, 그리고 내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그러한 욕구가 모두 부정당해 버릴 수 있고 그냥 잠재적 성폭행범으로 몰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 무고죄가 없어진다든지 비동의 간음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통과가 되면은 우리는 진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처럼 남자들이 연애 포기하고 여자들도 결혼 포기하면은 좋아하는 거는 그냥 레즈비언들, 그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현실을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여자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싸워왔던 건데, 우리도 이제 생존이 달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야 돼요. 좀 더 자유롭고 정말 정상적인 남녀 간의 연애가 가능하려면 우리가 이제는 진짜 대통령, 대선, 그런 선거, 국회의원 투표 이런 거 진짜 잘해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들이 투표율이 저조한데 진짜 투표해야 돼요. 세상을 바꿔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남녀가 모두 이성관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성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너무 조건을 따지면서 이제 만나고, 뭐 우리가 정말 정상적이고 건전한 남녀 관계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 세대, 그리고 저의 두 아들들에게 가능한 세상이 열리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제발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세상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이런 현상들을 오래전부터 목격을 했었는데 저는 그 무서움을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 통제 같은 것도 너무 쉽게 가능해요. 그래서 과거에 되게 웃긴 일이 있었죠. 남성 픽업 아티스트 네이버 카페들이 전부 블라인드가 되고 여성 픽업 아티스트 카페들만 블라인드가 안 됐어요. 카페라든지 신여성 카페라든지. 그래서 네이버에서 픽업 아티스트를 검색하면 여성 픽업 아티스트만 검색이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작은 일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동안. 또 혹은 우리가 무지해서 몰라서 그냥 지나쳤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정상적인 남녀 관계도 불가능해지는 거고,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여튼 정치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런 것들이 관여가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여자한테 접근을 하고 그러한 행위들이 죄악시되는 그런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당연히 남자는 여자한테 접근을 해야 되고 여성은 자신한테 접근한 남자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서
고루고루 골라서 선택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실인데 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부정당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변화시켜서 조금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말 회복시켜야 되지 않나.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어도 애초에 남녀관계가 잘못됐다, 정상적인 이성관계는 잘못됐다라고 정치권이 말하고 있고 레즈비언들이 말하고 있고 페미니스트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쳐질 수가 없었고 출산율이나 결혼율이 증가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걸 고칠 수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세금 낭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남자가 범죄자가 되자는 것도 아니고 무책임한 이성관계를 갖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성들도 분명히 윤리적인 게 있어야 돼요. 항상 사실은 정상적인 남녀라면 남자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사실은 모든 책임은 남자가 지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고 저는 정상적인 세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2040 세대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10대들과 그 어린 아이들도 앞으로는 이성관계가 정말 조금 정상적인 거였으면 좋겠어요. 왜 여자를 좋아하고 그런 좋아하는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 왜 그 모든 거를 부정당하고 왜 가해자, 피해자 이런 프레임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냥 남자는 죄인이고 여자는 피해자라는 이런 어떤 망상 속에서 살아가게 됐는지 저는 너무나도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저 역시 제 목소리를 제 위치에서 작지만 이제는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남성연대와 같은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 있다면 제가 정기적으로 금전적인 후원을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